여러분, 아이쿠 살림살이 여보 이달도 적자야. 얼마나 적자가 났을까요? 또 왜 적자가 날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1분기입니다. 1분위 가구 적자액입니다. 46만 원. 46만. 1분위 가구는요. 예. 이게 하위 20%까지가 1분위 가구예요. 일반적으로 퍼센트를 놓으면 100%를 놓잖아요. 100%. 100%. 예. 여기에서 말입니다. 상위 20%는 5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80에서 100% 많은 사람이 5분이라고 하고요. 1분위는 반대로 예. 하위 0에서부터 20%까지를 1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20%씩 딱딱 잘라서 2분위, 3분위, 4분위, 상위 5분위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1분위는 쉽게 말하면 가장 취약계층이라는 뜻이에요. 이 취약계층의 어떤 적자 추이는 심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벌기는요 107만 6천 원을 법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지출은 153만 6천 원이에요. 153만 6천 원.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가 쓰는 게 더 많습니다. 46만 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적자죠, 적자. 심각한 적자죠, 심각한 적자. 야, 이것을 보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2분위 같은 경우도요. 2분위 같은 경우도 벌기는 259만 8천 원을 법니다. 쓰는 거는 227만 5천 원을 쓰고요. 흑자잖아요. 그죠? 3분위도 흑자, 4분위도 흑자, 5분위는 굉장히 크게 흑자입니다. 버는 것은 1148만 3천 원을 벌고요. 쓰는 거는 773만 9천 원을 씁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5분위는 버는 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요. 이 적자 가구의 비중이거든요. 지금 특히 말입니다. 이 1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중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1분위 가구는요. 하위 20%로 제가 말씀드렸죠. 적자 가구 비중이 62.3%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물론 2분위도 28%, 3분위도 18.2%, 4분위도 16%, 5분위도 8.8%가 적자 가구이긴 맞아요. 그러나 1분위의 적자 가구가 62.3%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62.3%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2.3%면요. 세 가구 중에 두 가구는 적자라는 거예요. 세 가구 중에 두 가구는 적자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면요.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가구가 2023년 1분기가 62.3%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1년부터 보면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이 지금 62.3%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다고 할 때도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2020년 1분기가 60.6이었고요. 대부분 5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분기가 62.3%까지 갔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취약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소득층에 코로나19 당시에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선거가 2번 있었으니까 표 찍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거리두기가 이게 해제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안 돼요. 게다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1분위의 적자 비중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번 것 이상으로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게 안 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 필수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 지출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제는 이 1분위의 어떤 적자 가구가 62.3%가 됐다는 것도 진짜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더 충격으로 보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계청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기를 다 더하면 적자 가구 비중이 26.7%입니다. 26.7%. 10가구 중에 3가구 가까이가 적자 가구라는 거예요. 10가구 중에 3가구 가까이가 적자 가구면 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10가구 중에 3가구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쉽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지표들이에요. 적자 가구가 많다는 것은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고 10가구 중에 3가구 정도가 그렇게 적자가 난다는 건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자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거든요. 적자 가구가 지금 6.7%라는 것 이것은 어떠면 말입니다. 우리 전체에 어떤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적자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참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시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늘 말하지만 적자 가구가 많고 하위 계층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이것은요. 정부에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돈을 포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와중에 그들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그게 결국 상생 그리고 오랫동안 잘 사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의 도움이라는 게 현금 살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